이번에 다룰 이슈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해임입니다. 야, 네, 방금 돌아가신 분인데 네, 뭐 그게 할 이야기는 해야 되니까 뜬금없이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죠? 얼마 네. 전에 이제 주주총회에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네. 조양호 회장의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어요. 네. 예, 그러면서 이 국민연금이 많은 역할을 해서 조양호 회장이 해임이 됐다. 뭐 이런 식의 언론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예. 뭐 스튜어드십 코드가 발동이 되고, 예. 뭐, 스튜어드십 코드 막 이런 얘기가 네. 나오면서 잘 생소한 단어들이. 네, 뭐 연금 사회주의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딱 나와서 아 역시 그 문재인 정권은 빨갱이구나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유도를 하고 있죠. 네, 언론들이 다 그런 식으로 사실은 보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네.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저희도 얘기를 하려고 한 부분이지만 이 TV에서 토크쇼에서 예전 그 하나증권 네. 사장인 주진영 네. 씨가 그분이 청문회 스타시죠? 재벌들의 생태가 조폭하고 똑같아서 이러면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번 얘기는 어느 정도는 신뢰할 만한 얘기가 뭐 여야 상관없이 뭐 다 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안에서는 자신의 소신이 확실히 있는 네. 분이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조양호를 해임했느냐, 그거 웃기는 얘기다 이러면서 얘기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뭐 그거 얘기도 좀 해볼 건데요. 뭐 우선 스튜어드십 코드가 뭐냐면 네. 그 스튜어드가 이제 집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자기네들이 잘 관리를 해가지고 불려가지고 돌려줘야 되는 네. 그런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가 이제 그냥 가지고만 있다가 그리고 내가 필요한데 막 이렇게 쓰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달라고 그러면 얼마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도 해서 돈을 좀 불려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건데, 그래서 사실 이 얘기가 기존에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게 2018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제 주주니까 자기가 이제 투표를 할 그게 때가 있으면 이제 투표를 한 거죠. 뭐 이거 그 국민연금이 이제 대한항공을 딱 쳐가지고 이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을 날려버린 게 아니에요. 이전에도 그 저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 합병을 할 때도 국민연금이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 도장을 찍어줬죠. 네.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주주권을 항상 행사를 해왔어요. 행사를 할 때는 행사를 해왔지 그냥 투자만 하고 나는 기권 이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스튜어드십 코드고 그 조양호 회장을 날리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 얘기는 좀 잘못된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과연 이 주주권 행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외압이 있었느냐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그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문영표. 네. 그 사람을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여기 국민연금이 이제 돼야 된다, 삼성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제 압박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많이 나오는 그 직권남용을 이제 해가지고 그 사람이 또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그 투표를 하는 그 국민연금 안에서도 이제 여기 의결을 하는 그 안에서 또 이제 압박을 넣고 이제 사람을 바꾸고 하면서 이거를 원래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좀 찬성으로 이제 하는 그런 식의 그 작업을 했죠. 네, 작업을 한 그게 걸려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부분에서 그 여러 그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정부에서 이거를 해서 이제 조양호를 날린 거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청와대가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불러서 압력을 행사했느냐, 이번에는 무조건 조양호를 날려라 이렇게 했느냐. 그렇죠. 이 부분이 있으면은 비판을 받아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다. 그냥 여기 국민연금에서 조양호 해임하자라는 거에 이제 손을 들었다고 해서 뭐라고 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조직 자체가 지금은 공단 이사장이 항상 정치인이 해왔잖아요. 지금 그 공단 이사장이 아마 정동영 씨랑 거기 전주에서 같이 선거 나와서 했던 전직 국회의원 분이 오셔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그럼 우리가 과연 좋은 스튜어드십 코드랑 나쁜 스튜어드십 코드가 차이가 뭐냐, 그 우리가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걸 행사한다고 할 때 그거의 기준은 뭐고, 과연 그 기준이 정말 합리적인 목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거냐라는 걸 누가 증명을 할 거냐라는 거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지금 스튜어디십 코드가 지금 뭐 대한항공이야 과거에서부터 계속 문제가 있었고,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누가 봐도 자명한 것부터 먼저 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슬슬 애매한 것들이 생길 거란 말이죠. 이게 스튜어디십 코드를 행사하는 게 옳을 수도 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옳을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거의 모든 대기업들의 상한선, 지분 상한선만큼은 다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5%씩만큼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의 2대 주주인 경우가 네, 많던데. 2대 주주 아니면 1대 주주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나쁘게 표현을 하면 연금사회주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따지고 보면 공기업 정도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거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거냐를 하는 건데,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는 올바르고 정의롭게 할 거야 라고 한들 상대방에선 그걸 믿어주지 않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정권이 또 바뀐다고 한들 거기서 또 똑같은 문제가 생길 거라고요. 그러면 이 우리가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행위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이게 우리가 해서 주식이 올라갈 거다, 평가액이 올라갈 거다, 낮아질 거다, 그거를 누가 알겠냐고요, 이 세상에서. 결과론적인 이야기인 거죠. 근데 저는 그거랑은 좀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그게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국민연금 그 관련된 정치인이 자기가 이거는 반대해라고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안에서의 의결 기관이 있는데 네. 그 의결 기관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지난번 정권에서 이제 삼성물산이 문제가 되었었던 거는 급작스럽게 한 2주 전인가에 한 3명인가 4명을 갈아치우고 다른 사람으로 넣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가가지고 압력을 넣고, 이런 부분이 걸려서 문제가 되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당연히 어떤 의사결정도 반드시 100% 공정할 수는 없고, 내가 어떤 측정을 하는 것도, 계량적으로 측정을 하는 것도 사실 통계를 해보셔서 알지만 통계도 다 그 결과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조작도 가능하잖아요. 이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다르게 해석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절차적인 거가 공정해야 되고 절차적인 거가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다면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건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건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조영흠 회장에 대한 그런 반대는 2011년부터 이제 계속 되어 왔었던 거죠. 그런 얘기를 계속하면 이명박 정권부터 네. 그 이제 연임안이 올라올 때마다 국민연금은 꾸준히 연임을 반대해 왔었다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점점 그 다른 그 소액 주주나 아니면 다른 주주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반대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해임이 된 거지, 국민연금이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해서 반대해가지고 해임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가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정부가 힘을 써서 조양호를 해임했다 라는 거는 좀 잘못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련돼서 조금 정리하면,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투자를 한 거잖아요. 네. 이 회사의 주식을 사서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가 옳은 행위였는지 옳지 않은 행위였는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 알면은 다 부자가 될 수 있게. 네. 그잖아요. 근데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서 이 투자하는 과정을 전문가들 한 명한테 맡기는 것도 여러 명한테 네. 다 맡기고, 그리고 이런 의결권 행사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네. 이렇게 최소한의 그 안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최대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거르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만 잘 발동되면 결과에 따라 국민연금 투자해서 손실 봤다고 감옥 보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뭔가 국민연금 정도 되면 손실 내면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올해 정말 한 1%인가 손실 나지 않나요? 평가 근데 국민연금은 손실이 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일단 돈이 계속 들어오죠. 내가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져요.
그럼 그거를 계속 사요. 저가 매수를 계속해. 오를 때까지. 아니 근데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연금이 진짜 제일 큰 그러니까 망할 수 없는 구조인데 올해는 평가 운용에서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주식 파트에서는. 근데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대한항공을 국민연금이 해임시켰다. 네. 이 워딩 자체는 틀린 거예요. 그렇죠. 워딩은 틀린 건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그렇다고 국민연금공단이 그러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돌아가는 방식이나 룰 자체가 과거랑 바뀐 건 없어요. 사람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네. 사람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박근혜 정부처럼 무식하게 불러서 그냥 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건 하수잖아요, 사실. 그냥 묵시적으로 그냥 그래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구조 자체를 우리가 차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를 할 거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과 엄격한 절차를 걸쳐서 그걸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다 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그 운영본부장이나 아니면 거기 위원회에서 돌아가는 걸 보면 이게 과연 정말 근거 중심으로 완전히 팩트 기반으로 이게 돌아가냐 그거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제가 제안 드리는 건 뭐냐면 최저 이때는 무조건 이 정도가 되면 개입을 하자라는 그 정도의 기준은 명시적으로 모두가 있는 상태에서 있어야 되고 그거 말고는 그냥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심한 거 그거를 정의를 해야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게 기존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왔는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기존에도 해왔는데 우리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서 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왔던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이름을 갖다 붙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거가 그리고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연금에서 손해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이익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국민연금 자꾸 이제 손해를 보고 뭐 투자 실패한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익을 보겠습니다라는 그 의지 표명이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생각을 할 때 내가 기업의 그런 거에 이제 관여를 하겠다, 경영에 개입하겠다가 전 스튜어드십 코드가 아니라 내가 돈을 불리겠다. 내가 불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내가 역할을 하겠다가 저는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를 잘못됐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고 있지 않고 그냥 이거는 일종의 전 슬로건이라고 느끼고요. 생각을 하고요. 슬로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 연금 사회주의가 영신봉님도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연금 사회주의가 사회주의라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안 되죠. 사회주의면 큰일 나죠. 그렇지만 원래 어원은 여기 연금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연금 자본주의 안 돼. 자본주의 안 돼. 천박해 보이고 연금 자유민주주의 괜찮네. 네, 이렇게 가야 돼. 자유 꼭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우리 되게 민감하신 분들 많아서 그러니까 연금 사회주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왜 연금 사회주의냐면 피터 드러커가 쓴 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서 이제 갖다가 쓴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자본주의가 이제 자본은 자본가에게 있고 노동을 노동자가 하고 이런 게 이제 자본주의라고 한다면 사회주의는 자본도 노동자가 가지는 게 이제 노동도 노동자가 하고 자본도 노동자가 갖는 게 이제 사회주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연기금의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사회 자본이 결국은 퇴직금으로 이제 나갈 그런 연금으로 나갈 사람들 노동자에게 이제 들어갈 몫이 이제 자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 사회주의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다. 그래서 연금 사회주의라는 말을 이제 용어를 그냥 넣은 거지. 만든 거다. 이게 뭐 연금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시장에 개입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워딩이랑 여러 가지 스튜어드십 코드랑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저는 말장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극적인 소재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안타깝지만 이미 좀 지병이 좀 있으셨고 조양호 회장이. 네. 그래서 별세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조양호 회장을 죽인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 마치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국민연금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그걸로 조영 회장이 해임이 당했고 화병으로 지병이 악화됐다. 뭐 이렇게 논리를 펴는 게 많아요. 뭐 예, 일단은 요 좀 정리를 하면 국민연금은 그 전부터도 네. 예, 의결권 행사할 때는 행사를 쭉 하고 있었고 네. 이 조양호 씨에 대한 연임을 반대하기 시작한 거는 2011년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꾸준히 연임안이 올라올 때마다 반대를 네. 해왔다. 이게 네. 국민연금이 투자한 돈을 좀 더 많이 불리는데 조양 회장이 남아있는 것보다 조양 회장이 빠지는 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국민연금 쪽은 판단을 한 거다라는 거가 네. 나오고 있는 팩트인 거죠. 실제로 해임되고 나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해임되고 나서도 올랐는데요. 돌아가셨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정말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오너 리스크가 이렇게 해소됐다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무리 악인이어도 사람이 죽으면 네. 잠깐이라도 애도하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렇죠. 그게 예의다. 그게 네.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는데 네. 야 돈에는 인지상정이 없더라고. 없어요. 피도 눈물도 없죠. 예, 진짜 딱 별세 뉴스가 뜨자마자 주가가 막 올라가요. 억제기가 까지면 바로 슈퍼미니언이 나옵니다. 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거는 한번 마지막으로 요 얘기 할게요. 그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주진영 씨가 얘기한 건데 국민연금이 조양호 씨에 대한 연임을 반대하기 시작한 것은 2011년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다. 그 이후 한진칼이나 대한항공에 대해 연임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해서 반대를 해왔다. 이번은 과거와 달리 국민연금과 함께 반대표를 던진 다른 소액주주들의 수가 늘었기 때문에 연임이 부결된 것이다. 일부 언론들이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시작되는 계기를 뿌리째 자르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네, 이런 식으로 요렇게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주진영 씨가 얘기를 했어요. 요거를.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뭐 제가 예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 실제 그 대기업 CEO, 대기업 회장들이 주식의 51%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뭐라고 뭐라 안 못 하죠. 하죠. 근데 사실은 한 17%에서 7% 안팎 네. 대부분 평균적으로 그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 정도를 가지고 이제 이 회사가 내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국민연금이나 다른 그 국가 기관들의 그 주주권 행사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한 80%가 되는 거니까 자기의 비중이 늘어나는 거예요. 의사결정에 대해. 그러니까 많은 보수 언론이나 경제 언론 혹은 그 재벌 친재벌 쪽의 언론에서는 이런 쪽에서 이걸 계기로 그 개입을 조금 안 하게 만들어 놓으면 적은 지분으로도 더 많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리할 땐 찾죠. 삼성물산 그거 위기가 왔잖아요. 또 다른 대주주 한 명이 이제 끼어 들어가지고 그렇죠. 너희들 안 돼, 합병 안 돼.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이제 끌어오고 신문에 광고도 내고 소액주주님들 사실 합병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불합리한 조건에 합병이 안 되잖아요. 네, 네. 합병은 괜찮은데 왜 3대 1이냐라는 게 좀 불만이었던 거죠. 그렇죠. 불만일 수밖에 없었고 네. 그것 때문에 국민연금은 손실을 많이 받고. 자, 어쨌든 조양호 회장의 명복을 빌고요. 또 대한항공 말고도 한진 전체가 지금 네. 사실 좀 조양호 회장 일가의 문제 때문에 좀 시끌시끌하잖아요. 빨리 좀 자리를 잡고 거기 워낙에 많은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라. 네. 사실 제 여동생이 대한항공 스튜어디스예요. 오. 그래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월급 잘 나오고. 월급은 잘 나올 거예요. 그렇겠죠? 네.